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을 전하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요즘 들어 시장에 다녀오면 숨이 차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몸이 무겁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손주가 놀러와서 같이 놀아주고 싶어도 기운이 안 나서 미안했던 적은요? 저도 주변 어르신들께 자주 듣는 얘기인데 나이 들수록 피로가 쌓이는 게 그냥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피로가 쌓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걸 알면 70대에도 손주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돌 만큼 기운차게 지낼 수 있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피로가 쌓이는 6가지 숨은 원인을 알아보고 그걸 탈출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을 하나씩 나눠볼게요.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이 있는지 끝까지 같이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필요 없는 노후를 위한 특별한 보너스 팁까지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위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영상을 보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먼저, 피로가 쌓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70대가 되면 새벽에 자주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들거나 밤에 얕게 자는 바람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머리가 무겁지 않나요? 저희 어머님도 요즘 새벽 3시쯤 깨어서 TV를 켜놓고 멍하니 계시는데 그 모습 보면 좀 속상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잠이 얕아질까요? 나이 들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덜 나오고 뇌가 밤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면 뇌가 멍해질 뿐만 아니라 치매 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나른한 날이 많아진답니다. 더 심각한 건 콧고리가 심하거나 숨이 잠깐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 이웃 할아버지가 콧고리가 심해서 밤마다 옆에서 자는 할머니가 깨셨는데 결국 병원에서 체크해보니 수면 무호흡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이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열쇠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옛날 어르신들처럼 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는 리듬이 몸에 제일 잘 맞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대신 따뜻한 카모마일 차 한 잔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화면에 숙면에 좋은 차 몇 가지 띄워놓겠습니다. 카모마일, 국화차, 라벤더 차가 특히 좋아요. 지금 잔잔한 피아노 음악도 틀어볼게요. 이 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낮에 햇빛을 15분 정도 쬐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아침에 마당에 나가 빨래 널다가 햇빛 쐬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이 잘 나와서 밤에 쉽게 잠들 수 있거든요. 만약 콧고리가 심하다면 베개를 조금 높이거나 옆으로 자보세요. 베개 밑에 얇은 수건 하나 깔아도 달라진답니다. 제가 아는 80대 한 분은 매일 저녁 국화차 한 잔 마시고 8시간 꿀잠 주무신대요. 그분 뵈면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데 손주가 할머니는 안 피곤하세요? 물을 정도로 기운이 좋으세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잘 자면 손주가 할머니 어디 가요? 물을 때 같이 나갈 기운이 생길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피로가 쌓이는 또 다른 이유는 근육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움직이는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 근육이 점점 빠져나가죠. 예전엔 손주 업고 집안일을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차지 않나요? 저희 아버지도 요즘 손주랑 놀다가 아이고 다리 아파하시면서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이게 근육이 줄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육이 줄면 몸이 에너지를 덜 써서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게 돼요.
심지어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가서 통증이 생기고 뼈가 약해지면서 넘어지면 골절 위험까지 커진답니다. 연구에서도 70대의 근육량이 적으면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 어르신 한 분이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한 달 넘게 고생하신 적 있는데 그때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렵지 않아요. 집에서 간단한 스쿼트를 하루 10개씩 해보세요. 제가 지금 직접 해볼 테니까 같이 따라 해보세요. 화면에 동작도 띄워놓겠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좋아요. 손주가 옆에서 할아버지 뭐해요? 하면 같이 해보자고 해보세요. 하루 30분 정도 동네 한 바퀴 걸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저녁 6시 뉴스 끝나고 집 앞 공원에 나가보세요. TV 보실 때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몸을 살짝 풀어도 충분하답니다. 제가 아는 70대 할아버지 한 분은 매일 걷기를 시작한 뒤로 동네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완주까지 하셨대요. 처음엔 나이 먹어서 뭘 하겠나 하셨는데 지금은 손주가 할아버지 나보다 빠르다 할 정도로 기운이 넘치세요. 근육은 나이 들어도 키울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하면 손주 업고 올라가는 계단이 한결 쉬워질 거예요. 자, 이제 또 다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피로가 쌓이는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물을 덜 마시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목마름을 잘 못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물 한 잔 안 드시고 지나가는 분들 많죠. 저희 아버지도 아침에 약 드실 때 말고는 물을 거의 안 드셔서 제가 소파 옆에 물병을 놔드렸더니 그제야 좀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순환이 느려지고 그러다 보니 몸이 무겁고 변비까지 생길 수 있대요. 점심 먹고 나서 배고프지도 않은데 졸음이 쏟아지고 피부도 푸석해지면서 손주가 할머니 얼굴 왜 그래요? 할 때도 있죠. 심지어 머리가 멍해지면서 손주 이름 깜빡할 때도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물이 더 중요해요. 약이 몸에서 제대로 녹으려면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고혈압 약이나 관절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때 물 한 잔 더 챙겨야 피로도 덜 쌓인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하루에 물 6잔 정도 챙겨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약 드실 때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이렇게요. 소파 옆에 물병 하나 두고 손주 오면 할머니 물 마셔요 할 때 같이 한 잔 드셔보세요. 화면에 물 마시는 시간표 띄워놓겠습니다. 물맛이 심심하다면 레몬 조각이나 오이 한두 개 넣어도 상쾌하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 퍼마시고 하루 종일 밭일을 하셨대요. 그게 건강 비결이었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저희 할머니도 손주 오면 물 좀 마셔라 하시면서 큰 잔에 물 떠주셨는데 그때는 몰랐던 게 지금 보니 지혜였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 몇 잔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더 챙겨 마셔볼게요. 물 한 잔이 손주랑 더 오래 놀 기운을 준다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물컵 하나 꺼내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피로가 쌓이는 또 다른 이유는 식습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입맛이 변하면서 짜거나 단 음식을 더 찾게 되죠. 국이나 찌개에 소금을 넉넉히 넣고 오후에 손주가 과자 사오면 같이 먹다 보면 달달한 걸 더 먹게 되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저녁에 김치 국물 푹 퍼서 드시는데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몸이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단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손주랑 놀다가 갑자기 나른해지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져서 더 지치게 돼요. 채소나 과일이 적으면 장이 느려지고 변비 때문에 배고프지도 않은데 피곤할 때도 있죠. 저도 예전에 어머님이 국만 드시고 밥을 잘 안 드시는 걸 보고 걱정했었는데 영양 균형이 무너지면 피로가 배가 되더라고요. 손주가 할머니 밥 먹어 할 때
같이 먹으려고 해도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 더 속상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고칠까요? 간단해요. 두부 반모나 계란 하나를 식사에 챙겨보세요. 국은 소금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맛을 내고 간식으로는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을 드셔보세요. 손주 오면 과자 대신 과일 깎아주면 같이 먹기 좋아요. 화면에 간단한 식단 예시 띄워놓겠습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와 고구마, 점심에 두부 된장국, 저녁에 생선구이 이렇게요. 식사를 천천히 씹는 것도 중요해요. 소화가 잘 돼서 손주랑 놀 때 배고프지 않답니다. 제가 아는 90세 할머니 한 분은 매일 두부 반모 드시는데 그게 건강 비결이라더라고요. 90세인데도 손주랑 같이 시장 가서 장바구니 들고 다니세요. 손주가 할머니 힘세다 할 정도로 기운이 넘치시죠. 짜고 단 거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한 주 뒤에 손주가 할머니 오늘 기운 좋다 할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채소 얼마나 드시나요? 손주랑 같이 먹는 메뉴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보세요. 자, 이제 5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피로가 쌓이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드는 거예요. 70대가 되면 일터에서 물러나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예전엔 동네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김장하고 수다 떨던 때가 그립지 않나요? 처음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오래가면 외로움이 쌓이면서 마음이 무겁고 피로까지 더해진답니다. 연구에서도 외로움이 스트레스를 키우고 혈압을 올리며 심지어 우울증 위험까지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웃 어르신도 예전엔 동네 모임에 자주 나가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요즘은 집에만 계시니까 얼굴이 점점 어두워 보이세요. 사람들과 덜 만나면 뇌도 덜 쓰이니까 손주 이름 깜빡하거나 내가 뭘 하려 했더라 할 때가 많아진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루 5분이라도 자녀나 친구에게 전화해 보세요. 잘 지내?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진답니다. 저녁 6시 뉴스 끝나고 이웃집에 인사 가보는 것도 좋아요. 오늘 뉴스 봤어요? 하면서 문 열고 이야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동네 산책 모임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 같은데 나가보세요. 제가 아는 70대 할머니 한 분은 노래교실에서 떴다 비행기 부르다가 친구들 사귀셨대요. 처음엔 나이 먹어서 뭘 배우겠나 하셨는데 지금은 손주한테 할머니 노래 잘해 소리 들을 정도로 즐기세요. 새 친구 만들기 어렵다고요? 그분도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한번 나가보니 매주 기다려진대요. 사람들과 어울리면 피로가 덜 쌓이고 손주가 할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할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건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피로가 쌓이는 6번째 이유는 스트레스예요. 나이 들면서 건강 걱정, 돈 문제, 자식들 고민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시죠? 저도 부모님 보면 은퇴 후에 손주 학원비 걱정하시거나 내가 아프면 어쩌나 하시는 모습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그냥 기분 나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장이 쿵쾅거리게 만들어서 피로를 더 키운답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위가 더부룩해서 소화도 안 될 때가 많죠. 심지어 손주가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할 때도 짜증내는 날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으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아지고 관절도 더 뻣뻣해진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까요? 하루 5분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긴장을 풀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해볼 테니까 같이 해보세요. 좋아하는 드라마나 예능 보면서 크게 웃는 것도 좋아요. 저희 아버지가 개그 콘서트 보시면서 깔깔 웃으시는데 그날은 잠도 잘 주무세요. 웃음이 면역 세포를 깨워서 피로가 덜 쌓인대요. 제가 요즘 부모님께 잔잔한 피아노 음악 틀어드리는데 마음이 편해진다 하시더라고요.
병원비 걱정, 손주 걱정 이렇게 쓰다 보면 머릿속이 정리돼요. 스트레스를 줄이면 손주가 할머니 오늘 웃으시네 할 정도로 하루가 가벼워진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다 나눠봤어요. 피로가 쌓이는 6가지 이유와 탈출법 어땠나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근육이 줄고 물을 덜 마시고 식습관이 무너지고 사람들과 덜 만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피로가 더 심해지죠. 하지만 이걸 하나씩 바꾸면 70대에도 아침마다 손주 손잡고 나갈 기운이 생긴답니다. 제가 약속드린 보너스 팁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 창문 열고 햇빛 보면서 스트레칭 5분 해보세요. 제가 지금 해볼 테니까 같이 해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공감한 건 뭐였나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도 배우고 싶거든요. 반대로 이건 좀 더 노력해야겠다 싶은 부분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주변에 피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지금 안 바꾸면 피로가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한 달 뒤에 손주가 할머니 기운 좋다 할 정도로 몸이 달라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금빛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